안녕하세요. 강예치입니다. 네, 오늘은 센서티브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여러분, 센서티브라는 이런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책을 접하신 적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저는 그 책은 그냥 제목만 보고 저희 오빠가 그 책을 사서 읽는데 저랑 오빠랑 성향이 약간 같아요. 비슷해요. 저희가 사남매인데 오빠, 언니, 저 그리고 늦둥이, 막내가 있어요. 근데 첫째인 오빠와 셋째인 제가 성향이 거의 비슷하고 둘째인 언니와 넷째인 남동생이 성향이 비슷해요. 오히려 저희가 조금 오빠랑 제가 조금 민감하고 언니랑 남동생은 조금 덜 민망한 덜 민감한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속으로 그래 오빠는 이 책 좀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생각은 왜 그러겠어요? 민감한 사람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네. 그렇듯이 자기도 민감하면서 상대가 민감한 거를 굉장히 잘 느끼기 때문에 그래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읽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야 민감한 심리학을 읽게 되어서 그나마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0페이지고요. 여러분 이 책은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 좀 예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도 왜 같이 함께 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좋은 서적인 것 같아요. 네. 민감하거나 예민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한번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은요, 불안증과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고 지지를 받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 때 민감한 성향의 소유자들은 불안증과 우울증에 취약해진대요. 특별히 민감한 아이들은 작은 문제만 있어도 자신의 환경을 불안정하게 느끼고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사소한 경험도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왜 유치원 같은 데 다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근데 저는 청주에서도 조금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능원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아빠도 이제 시내에서 이제 그 건축 유리 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저랑 동갑내기, 저보다 6개월이나 늦게 태어난 남자 그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희 작은 고모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우리애농을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고모는 그 사촌 누나한테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게 해주셨는데 저는 늘 가면 그때 한참 멜로디언이 흔하지 않을 때였어요. 지금은 멜로디언은 쳐다도 안 보잖아요. 뭐 전자오르겐도 나오고, 뭐 집에서 그냥 막 디지털 피아노도 나오고 하는 시대에.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패드만 딱딱딱딱 누르면 피아노를 뚱뚱뚱뚱뚱 이렇게 반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호수가 연결된 피아노 건반이 있는 멜로디언이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아무나 그렇게 만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때였었어요. 제가 70년대 생이니까. 근데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앉아가지고 멜로디언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능원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신 건지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치고 싶은데. 근데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이 멜로디언을 칠 수 있는 거라고. 그때 저희가 예능원에서 합주회를 했어요. 예능원은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합주회를 해요. 다니는 그 입학생들, 그 원생들이 다 모여서. 근데 메인이
멜로디언, 피아노를 치는 멜로디언이 맨 앞줄에서 딱 예쁘게 앉아가지고 쳐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올린은 맨 끝에서, 이렇게 줄이 5줄 정도 이렇게 되면 맨 끝에서 의자에 딱 서서, 의자에 올라가서 서서 키를 맞춰야 되니까 서서 바이올린을 진짜 멋지게 켜요. 그 남자애도 키고 예쁜 여자애도 키고, 제 눈에는 그런 것들 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악기 연주하는 아이들이 멋있고 예쁜 아이들로 규정이 딱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안 예쁘니까 저거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린 생각이, 어린 그 머릿속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메인이 되지 않고 늘 엑스트라 같고, 어린 제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느꼈어요. 웬만한 아이들은 그런 거 느끼는 아이들도 물론 많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그때 분위기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회 자체가 평범했기 때문에 평범한 분위기인데, 제가 예능원이라는 좀 특수한 경우에 그런 집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한 행동이 뭘까요? 엄마한테 울면서 맨날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엄마 나 가기 싫어, 안 갈래. 맨날 울면서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요게 불안하고, 그 불안하고 두려움? 그냥 가면 나는 항상 또 그걸 바라보고 하고 싶을 텐데, 나는 또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딴 거 노릴까 하면 관심이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가장 관심이 갔던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가 항상 100원인가를 줘요. 엄마가 100원 줄게, 얼른 가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저희 가게에서 일하셨던 아저씨가 이씨 아저씨라고,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막 데려다 주세요. 아저씨랑 빨리 갔다 와, 엄마는. 그러시고. 왜냐하면 엄마는 살기 바쁘시잖아요. 아빠 도와서 같이 가게도 보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또 엄마가 저처럼 여우과가 아니라 공과시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세요. 오히려 저는 아빠 성향을 닮았어요. 아빠가 감각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은 저는 가서 거기에 겉옷하고 가방을 넣는 그 사물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길게. 저희 키보다 조금 작게 길게 큰 사물함이, 각각 자기 사물함이, 개인 사물함이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할 때마다 전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에 있었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네, 가기도 싫고, 그게 하고 싶고, 나는 너무 잘할 수 있는데, 피아노를 엄마가 이렇게 치게 해주셨으면 되는데, 엄마가 왜 그런지, 저희 그때 돈도 잘 벌었을 텐데 엄마가 그거를 안 해주셨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했을 때 엄마는 그때는 우리가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랬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편이 안 됐나, 되게 잘 살아서 우리도 거기 들어간 건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빠가 사업이 워낙 잘 되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딱 이렇게 제가 그 유치원, 예능원에서 딱 저희 학교, 제가 교동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로 딱 간 아이들이 거의 메인 아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저는 민감하고 예민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굉장히 노출이 되는 게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냥 둔감한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는데,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그때 제 과거로 들어가면서 그때 저를 바라보면서 어린 그 서영이를, 제가 성인이 된 서영이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담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시각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인정을 하시라는 거죠. 자, 간혹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모하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기가 쉽다고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 좀 편하게 사니까 좋은데, 때로는 어떤 그 슬픈 감정, 그리고 괴로운 감정, 이런 것들이 정말 깊은 괴로움, 깊은 슬픔으로만, 깊은 뭐 어떤 그 큰 사건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게 다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깊이 정도가 다르고 느끼는 감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말 슬프겠네. 저는 왜 저런 거 가지고 슬퍼해?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과거 얘기를 이렇게 감정에 다루는 이런 과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방송을 찍을 때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네. 그게 좀 하나의 이렇게 좀 나타나는 반응이 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자꾸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게 되는데, 커피보다는 물이 좋겠죠. 근데 제가 오늘 모닝커피를 한 잔 타와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가벼운 불안감에서부터 극심한 공포감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감정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우에 따라서 다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 상태는 다르지만 굉장히 가볍게 딱 불안감이 딱 느껴졌는데, 그거랑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자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뒤에는 남자친구한테 들었는데 되게 짓궂은 남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유관순의 비밀을 알고 있냐고.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좀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열사인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훌륭하신 조상인데, 유관순의 비밀을 10가지에서 12가지를 알면 거울을 딱 쳐다봤을 때 거울 속에서 유관순인가 누가 딱 나와가지고 저를 갖다가 확 잡아간대요. 그리고 길을 이렇게 딱 가면 도로에서 차가 나한테 확 들이받아서 교통사고 당한다고. 그럼 죽게 될 것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유관순의 비밀에 대해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어떻게 듣다 보니까 저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들린 거예요. 막 누가 막 떠들어대고 막 이러면서 제가 12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그거를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가볍게 터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극심한 불안증, 공포심, 이건 불안한 게 아니라 공포심으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제 방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숙제를 막 누워서 하고 있을 때도 머리에서 왜 중고차 매매단지 가면은 차가 쫙 줄비하게 엄청 대단지에 딱 줄비하게 딱 차를 세워놨잖아요. 거기서 모든 차가 빵빵빵빵빵 띠띠 빵빵빵빵빵빵빵빵 울리는 그런 경적 소리에 제가 머리가 빵빵빵빵빵빵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포심으로 작용을 한 거죠. 제가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상 현상까지 막 착각을 해가지고 저를 너무 괴롭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유관순의 비밀 때문에 꿈에서도 막 시달리고,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예민하고 두려움이 되게 컸던, 좀 민감한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안정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내 편이 한 명이 있었고, 내가 누군가한테 딱 앵겨가지고 엄마 나 무서워 막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게 괜찮아 이런 것들이 좀 잘 연결이 됐으면 제가 요렇게 극도로 심한 공포증까지는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언니도 좀 이거 싫어하더라고요. 유관순의 비밀. 저희 언니 둔감한 편인데도 싫어할 정도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도로 심각한 공포심에 시달렸겠죠. 그래서 저는 공포영화 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게 전혀
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담을 딱 하다 보면 여기에서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딱 시켜주면 아, 내가 느끼는 것도 두려움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이게 방해가 된다면 상담 치료를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지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인지요법은 두려움의 강도를 줄여주고 불안감을 처리하는 기술로 알려지고 있대요. 네, 그리고 인지요법은 또한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인지요법이 뭔지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인지요법이란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했어요.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면이 잘 안 비치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구조조정이 있는데 제가 그 대상이 될 게 분명해요. 지난번 직장에서도 일을 잘했는데도 제가 지목됐다고요. 또 다른 사람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제 그 상담자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내담자가 그건 저도 알지만 들어가는 회사마다 1년이 되지 않아 실적이 나빠져요. 다 제가 쓸모없고 재수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직원이 1000명이 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당신이 그 회사에 다니는다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이렇게 답을 했더니 질문을 딱 던졌더니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다고요. 제가 지은 제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어디에 취직해도 잘 지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인지요법 치료는 자신의 불안증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 예전에 어떤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연결을 시켜서 그 부분을 뭐 명상을 한다거나 과거로 들어가서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었는데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가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견해를 자기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조금 이해를 시켜줌으로써 어루만져 줌으로써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 치료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밤에 잠 못 자는 거, 불면증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느냐고 아침까지 잠 못 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를 몰두를 하면 살이 쫙쫙 빠져요. 제가 46kg까지 빠졌었거든요. 처음에 의류사업 카카오스토어에서 오픈을 해서 제가 그때도 진짜 46kg까지 빠졌어요. 제가 거의 뭐 50kg, 49kg 이렇게 나가다가 46kg까지 빠지고 그러면서 내내 50kg가 넘지 않고 거의 48, 49, 47 이렇게 맨날 유지를 했었어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겨우 결혼하면서 지금 52kg 나가거든요. 살이 찐 거예요. 안 빠져요. 네. 자, 그래서 초조한 긴장, 걱정, 마음이 불안되지 않은 감정들, 불안증, 뭐 공황 발작도 있고 호흡 곤란도 있다고 합니다. 흉부 압박감, 떨림, 땀도 막 흘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음식을 삼킬 때 목이 아프대요. 이게 이제 불안감의 정도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런 게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자기 자신이 약간 좀 어렵거나 혼자 극복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정말 좀 연결해서 좀 정말 효과를 봤다는 분들 말을 통해서 그쪽을 소개받아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병원보다는 저는 상담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각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뭐 질투나 분노 같은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자기가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동료가 이제 길을 가는데
그 동료가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인사를 안 하고 갔는지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매우 불안해질 거고, 근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어떻게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화가 날 거라는 거죠. 근데 아마 나를 못 봤을 거야 라고 중립적인 감정을 중립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중립적인 감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시력이 굉장히 나쁜가 봐. 난 아직 안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시력이 좋아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도 합니다. 요거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뭔가 한 거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뭔가 소리를 듣게 하거나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일부러 뭐 저쪽으로 가자. 쟤한테 인사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면,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너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아니면 내가 너한테 뭐 서운하게 한 게 있니? 이렇게 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죠.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언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시적인 그 현상을 보고 내가 미리 불안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나쁜 감정으로 생각을, 결론을 맺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그래.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그런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안 좋아서 인사를 안 한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도 별 신경 쓰이는 일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뭐, 바쁜 일이 있었나 보지. 왜? 내 마음 상태가 항상 즐겁게 딱 먹고, 즐겁게 가고, 나한테 집중을 하다 보면,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둔감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찮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 외에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네, 가치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엑스트라. 내가 나한테 중요한 이런 사람들 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엔 경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회색 안경을 쓰고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색빛이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예뻐지죠. 다 가려지니까. 네, 회색 안경으로 밝은 색으로 이제 어두운 색이니까 밝은 색으로 안경을 바꿔 쓰고 부정적인 굴절이 딱 없이 자신과 세상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밝게 변화하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저도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에이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분이 항상 바로 업 되니까 피곤하게 갑자기 딱 예민하게 딱 생각이 되다가도 딱 바꿔버리는 그게 시점이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니까 예기치 않은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남들처럼 밝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고 해요.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 본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도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밝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자 강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가 예전에 깊이 빠져들었던 거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딱 전환을 해버리자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규정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딱 아웃라인에 딱 만들어 놓으면 저는 더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여기 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막 그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그러잖아요. 넌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 좀 심플하게 해. 이러면서 그거를, 좀
충고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쉬우면 그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왜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렇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겠죠. 그쵸? 편안한 사람들만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사람들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보면서. 그렇게 충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계를 벗어나라.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라. 더 자발적으로 행동하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이런 충고는 듣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그래 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때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 감정을 거기다가 너무 쏟지 말자. 중립적인 감정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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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그러면 내 템포에 맞춰서 편안하게 나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밝고 건강하게. 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나 좀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나에게 한 명이라도 내가 나를 인정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죠. 그 한 명의 지지를 얻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으로 내가 불안감을 조금 더 적게 갖고 두려움이 발생을 하기 전에 안정적인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좀 쓰다듬어지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 불안증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많은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고 정말 나와 깊이 있게 교류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자신도 깊이감 있게 들어가는 나와의 잘 지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나와 잘 지내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깊이 있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을 정말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혼합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매우 민감하다는 말을 과거에는 불안하거나 수줍어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매우 민감하다는 이 말은 굉장히 세련되게 신조어처럼 만들어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작가는요, 신경 과민이라고 불려졌었대요. 저도 신경 과민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로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생각을 하면 여기가 많이 아프고 하니까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좀 편안해지게 하려면은 명상을 하거나 좀 요가 같은 게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고 나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잠이 불면증에 시달렸을 때 그 명상하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거기에서 들려주는 말로 제가 제 자신을 좀 이렇게 감싸서 누워서 평온한 상태로 그거를 따라 속으로 항상 이렇게 읊조리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릴렉스해지잖아요. 긴장이 항상 돼 있잖아요. 목이나 이런 어깨. 그래서 저는 목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허리까지 안 좋아요. 네. 일도 뭐 맨날 휴대폰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제 카카오 스토리를 딱 열고 항상 톡으로 이렇게 문의가 오고 주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제 이제 카카오 스토리.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하고 거북목이라고 하시죠. 그게 좀 안 좋아서 팔까지 저리고 그래서 손에 힘이 없고 이런 증세까지 나타났어요. 네. 자, 외향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을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사색적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대체로 민감한 사람들을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후자는 뭐냐면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사색적인 사람. 근데 저는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에 속하기도 하고 외향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사람에도 속해요. 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뭐를 좀 더 강하다, 뭐 못하다,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어렸을 땐 저는 외향적이고 정말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제가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외향적이고 강한 성향을 가진, 회복력이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향적이고 굉장히 조용하고 좀 소심하고 사색적이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되게 창피하다고 느꼈던 감정들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좋은 점을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자, 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성실하고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남의 영향을 받기가 쉽고 감정이입 능력이 있고 예민한 감각과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전화가 자꾸만 걸려와서.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마무리하고 있어. 아, 아. 네, 남편이 이쪽에도 전화하고 제 폰이 2개인데 여기로도 전화를 해서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려움을 가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의적이고 존재감이 있고 공감 능력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 저 또한도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직관력이 뛰어나요. 딱 봐서 통찰력이죠. 저기가 예를 들면 가게자리나 아니면 사업이다 하면 그게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올 초에도 유튜브 방송을 제 지인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부분 이제 요리 연구하시는 분이고 방송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인데, 네,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면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식이요법 같은 것도 해주시고, 저도 되게 배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배우고 있진 않은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언니, 이 요리 채널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오시기 되게 어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정말 되게 잘 될 것 같다고 저는 얘기했는데, 언니도 유튜브 방송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책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쓰는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컨설팅 같은 것들을 딱 이렇게 해주는 능력이 좀 있는 거죠. 누군가가 뭐가 사업을 할 때 이 부분 딱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아,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는 게 어때요? 이런 것들을 저는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이렇게 막 있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컬러감 같은 거 있잖아요. 컬러감 같은 거. 옷가게를 했을 때, 제가 물건을 갔을 때 내가 이런 컬러의 옷을 딱 샀어요. 사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품을 어떻게 매치를 하고 배치를 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딱 옷 딱 펼쳐놓고 컬러 딱 넣고 스타일 넣고 여기에 소품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목걸이, 귀걸이, 거기다가 스카프, 가방, 그리고 양말, 그리고 신발까지, 이런 전체적인 거죠. 전체적인 게 딱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이런 것들은 제가 민감한 사람으로 민감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키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은 뭐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감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컬러감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게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패션 사업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도 있고 알아채주고 긁어줄 수 있는 상담사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조언할 수 있는 멘토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컬러감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좀 생각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회사의 장이라든지. 네.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감각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민감한 감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성향의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신에게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저는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제가 달래주고, 또 불안하면 남편한테 안아달라고 하고, 남편은 뭐 이렇게 스킨십이 원활하고 왕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스킨십을 잘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남편한테 말해서 남편이 이렇게 해줘요. 네. 그리고 저는 엄마하고도, 엄마 나 안아줘 이렇게 해서 엄마하고도 이렇게 심장하고 심장을 이렇게 딱 안아서 엄마한테 딱 안아달라고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을 통해 제가 소개를 받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 지인을 만나면 제가 안아달라고, 얼마 전에 코타키나발루로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생님, 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만나면 안아줄 거예요. 안아주고 싶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나도 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허브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자연스럽고, 우리 여러분도, 저희 그 강리치 채널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누구하고도 만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능한 사람들하고는 안녕 반가워하면서 안아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손도 만져주시고 하시면 서로에게 서로의 따뜻한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따뜻하니까 더 만나고 싶고, 좋은 얘기 해주니까 행복하고. 네. 센서티브 책 정말 좋고, 제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예전에, 그리고 어떻게 지내왔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고, 그러면서 과거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머리도 좀 아프기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센서티브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리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봐요. 안녕히 계세요.